네, 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원수 김민주입니다. 그러게요. 원장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식당 같은데. 밥은 먹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생각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사실은 성적이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 성적만 확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체 성적도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죠. 지금 현재의 성적은. 그렇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 저희 가채점한 걸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올해 수능의 전반적인 경향, 그래서 그 경향이 입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올해의 변수, 그러니까 올해 정시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실적의 변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시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졸업생들은 정시에 관심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작년에 정시까지 갔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와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정시를 지원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설명회를 좀 해보니까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돼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바쁘시면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PT 나오다 보면은 오른쪽 위에 자료집 쪽수가 있어요. 오늘 받으신 것 중에 자료집이 있거든요. 조금 밤색 계열로 되어 있는 자료집 쪽에서 그 쪽수를 찾아가면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같이 연관돼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다 좋은데 조금 멀어요. 그래서 먼데 이렇게 조명이 이쪽으로 되게 밝아가지고 제가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제 경험상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앉아 계신 분들 표정이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지금 표정이 잘 안 보여요. 잘 모르겠네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웃으시는 거 보시니까 다들 괜찮으신 것 같네요. 저기 제가 잊어먹기 전에 하나만 이렇게 배치표 받으셨잖아요. 배치표에 뭐 하나만 잠깐만 설명 하나만 제가 잊어먹어가지고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거 펴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냥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가군 인문계 한번 펼쳐보실래요? 가군 인문계 잠깐만 펼쳐보시면 여기 가군 인문계라고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딴 거 아니고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거기 259라고 적혀있는 왼쪽 까만 띠에 259에 396이라고 적혀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259에 356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 옆에 보시면 1, 2, 3이라고 적혀있고 21%, 64%, 14%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돼있죠?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다른 배치표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저희는 되게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자료인데 밑에 괄호 열고 386이라고 적혀있잖아요. 꺾은 가로로. 그리고 그 위에 꺾은 가로에 389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간이 무슨 뜻이냐면 386부터 388 점수 사이의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간이. 그럼 표준 점수 국수탐 합이 그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 영어 1등급일 확률이 21%로 보이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 점수 구간에 있는 아이들 중에 영어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점수 구간의 아이들 중에 영어 등급을 1등급을 받은 애가 21%일 걸로 예상되고,
2등급인 애가 64%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3등급인 애가 14%일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되세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 애가 뭐 387점인데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와 애가 경쟁하는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2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2등급을 받은 게 아주 큰 뭐 이렇게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2등급 이하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는 1등급을 받은 거니까 굉장히 이 성적대에서는 영어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뭔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시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아이와 경쟁하는 아이들의 성적 구조가 중요한 거지 우리 아이보다 잘 본 애는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아이보다 못 본 애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같이 비슷한 성적을 받은 아이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들어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원점수 등급부터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원점수 등급부터 하나씩 해보면 원점수 등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일단은 뭐 저희가 여기 오른쪽에 보면 6에서 7쪽이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위에 노랗게 보이세요? 네, 그게 이제 자료집의 쪽수니까 그거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쪽 부분 보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거는 숫자를 그냥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많이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게 나중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저기 국어의 언어 매체와 수학의 미적분을 중심으로 지금 잠깐만 보시면 국어의 언어 매체는 2024학년도는 1등급 컷이 83부터 84였는데 25학년도에는 92부터 93 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등급 컷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그만큼 뭐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이제 착시가 하나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미적분을 보면 83부터 85까지가 24학년도에는 1등급 컷이로 보이는데 25학년도에는 85니까 그냥 저것만 딱 보면 수학도 조금 1컷 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언어와 매체를 다시 돌아가면 언어와 매체의 1컷을 보면 23학년도를 보면 23학년도가 91, 92 사이잖아요. 근데 25학년도는 92, 93이니까 23학년도보다도 조금 더 뭐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등급 컷이 높게 형성될수록 많은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맞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1등급 컷이 낮게 형성되면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뭐 했다는 거, 틀렸다는 거. 그러니까 시험이 이게 1등급 컷이 올라가면 그만큼 시험을 뭐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래서 올해 수능을 국어만 가지고 생각하면 국어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거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2024보다는 2023과 좀 닮았어요.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2023과 좀 닮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2컷을 비교해 보시면 2023이랑 국어 2컷을 2023이랑 비교해 보세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실 거예요. 1컷은 분명히 2023보다 2025가 더 높은데 그럼 2컷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2025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2025가 더 뭐하죠? 낮아요. 3컷도 2025가 더 낮죠. 그러니까 1등급을 받는 애들한테 국어는 쉬웠을지 몰라도 2, 3등급을 받는 애들한테 국어는 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분석을 저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국어를 3등급을 받았는데 1등급 애들한테 쉬웠던 시험을 갖고 너 왜 이렇게 시험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했잖아요. 우리 애가 국어 3등급을 받았으면 국어 1등급 애랑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어 3등급인 애들이랑 경쟁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저걸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다른 지표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올해 최대 하두는 탐구죠. 다 못 봤죠? 좀 웃으세요. 못 본 게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다 못 봤다는 건 위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탐구를 다 못 봤어요. 다 못 봤는데 어느 정도로 못 봤냐? 이 정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제가 짚어드리는 걸 보세요. 사회탐구의 2024를 보세요. 2024 1컷을 보세요. 다시요. 자, 사회탐구의 2024 1컷을 보세요. 보셨어요? 네, 50이라고 적힌 게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 1등급 컷인데 50이야. 그럼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이고 만점에서 하나를 틀리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2등급이 되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근데 생활과 윤리라고 적혀있는 걸 잘 보시면 올해 40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작년에 생활과 윤리는 하나 틀리면 바로 2등급인데 올해는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3개 틀려도 그냥 뭐예요? 1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평소에 모의고사 보다가 하나 틀린 애가 3개 틀렸어. 그럼 시험 못 본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서 하나 틀려서 2등급 됐던 애가 올해 시험을 3개 틀렸어. 생유는. 그럼 시험 못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잘 본 거죠. 작년에 2등급인데 올해 1등급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못 봤다라는 말이 뭘 근거로 못 봤다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아이고, 네, 승천세요. 턱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수능 시험, 그러니까 특히 졸업생들 잘 아시겠지만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원점수 안 나오잖아요. 표현점수 100분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저게 어떤 상황일지를 생각을 잘 해보세요. 특히 3등급 컷 가면요. 3등급 컷 보세요, 지금. 24학년도 3등급 컷 보시면 정법, 경제, 사문 빼고 전부 다 40점 돼요. 찾으셨어요? 네. 근데 올해는 지금 뭐 저기 위에 생활과 윤리를 빼고 나머지 거의 다 30점 되죠. 그러니까 저기 시험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 시험이냐? 올해 시험이 더 좋은 시험이죠. 아니, 올해 시험은 하나 더 틀려도 티가 별로 안 나죠. 작년 시험은 하나를 더 틀린 티가 엄청 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근데 과탐도 지금 보면 과탐도 화원과 화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년도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올해 탐구가 굉장히 변수가 되는 게 저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를 보고 애들이 다 못 봤다고 하는데 그 못 본 게 실제로 진짜로 못 본 걸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 생각을, 그러니까 원점수를, 그 이전의 원점수를 자꾸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염두에 두시는데, 자, 여기까지는 뭐랑 관련이 되는 거냐면 그냥 최저를 맞췄냐 못 맞췄냐랑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생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양과 윤리에 40이라고 적혀 있는데 41점이 저희 추정으로 41점까지가 3.98%예요. 그러니까 1등급은 4%인 건 아시죠? 네. 근데 이제 4%까지 딱 1등급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원래 등급 구분은 4%를 넘는 최초 지점을 잡아요. 그러면 3.98, 만약에 41점이 3.98%고 40점이 갑자기 애들이 많았고 6%다. 그래도 40점이 1컷이 되는 건 3.98%니까 4%를 못 넘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바로 딱 넘는 다음 순간 점수가 1컷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 예상보다 결시자가 더 많으면 그 3.98%가 뭐가 될 수 있어요? 4%를 넘기는 순간이 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컷이 1점이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신문에 나는 거죠. 이 투수 또 틀려. 뭐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과탐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고 사탐은 저희가 보기에 3.98 하나, 3.97 하나, 3.95 하나가 있어요.
그래, 그 세 개 과목은 점수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과탐 과목들은 그냥 이렇게 뭐 3.57 뭐 여기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결사가 늘어도 사실은 그렇게 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여기까지는 수능 최저와 관련되는 거고요. 정시 지원까지 가신다면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시에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쓰지 않을 거예요. 평생 그 대학 이름을 모르고 사실 거예요. 192개 대학 중에서 정시 등급만 반영하는 대학이 2개가 있어요. 알고 싶지도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 빼고 나머지는 다 등급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정시에 등급이 얼마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훨씬 중요한데, 자,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저는 저기 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최고점 및 등급별 표현점수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점수 분포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국어 수학의 정 가운데 있는 애를 항상 표현점수를 100으로 줘요. 자, 그러면 표현점수를 100으로 준다는 얘기는 전체 집단의 절반이 100에서 100을 기준으로 이 절반보다 더 잘했으면 100보다 점점 점수가 커지고요. 절반보다 못했으면 점점 점수가 적어져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위에 꼭대기에 2024학년도 국어를 보시면 1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꼭대기에. 찾으셨어요? 언어와 매체 맨 위에 꼭대기 1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절반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150까지 간다는 거예요, 점수가. 근데 2, 3학년도를 보시면 꼭대기에 글자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134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134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잠깐 저를 잘 보세요. 수험생 절반을 50등분을 한 거랑 34등분을 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50이 된다는 얘기는 수험생 절반을 50등분을 한다는 거고 134라는 얘기는 수험생 절반을 34등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50등분 했으랑 34등분 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일 것 같아요? 이걸 기자나 평가원은 변별력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우리는 이제 정시 지원할 거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변별력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동점자 규모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50등분 했을 때는 34등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동점자가 뭐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표현점수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동점자가 적다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 자리를 따박따박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동점자가 많은 구조가 되면 여기가 내 자리인데 내 자리에 딱 쓰려고 보니까 내 자리 옆에 같이 서 있는 애들 숫자가 엄청 많은 거라. 뭔지 되세요? 그럼 사람이 반사적으로 어떻게 되죠? 네, 물러나잖아요. 내 뒤로 물러난다고요. 그럼 안전 하향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점수가 원래는 요 점수인데 얘들이 내려와서 붙잖아. 그럼 얘네 입결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쉬운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이 쉬우면 애들이 시험은 줄 쓰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줄을 못 쓰잖아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건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요거거든요. 이렇게 등급별로 존재하는 표준 점수의 개수예요. 1등급 1등급 아이들이 있고 2등급 2등급 아이들이 있으면 둘은 경쟁합니까? 경쟁하지 않습니까? 경쟁 안 하죠. 2등급 2등급인 애들은 2등급 2등급인 애들이랑 경쟁해요. 1등급 1등급인 애들은 1등급 1등급인 애들이랑 경쟁합니다.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저걸 보는데 자,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뭐에 주목해서 보시냐면 2022 수능의 1등급에 주목을 해보세요. 2022 수능의 1등급 찾으셨어요? 예, 국어가 몇 개예요? 18개고 수학이 11개가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4% 덩어리는 똑같은데
국어는 18등급이 되고 수학은 11등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입시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냐면 수학은 동점자인데 국어는 동점자가 아닌 애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되세요? 그럼 입시를 지배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국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2023학년도로 가면 국어는 9개인데 수학은 11개예요. 그러면 저거는 국어는 동점자인데 수학은 동점자가 아닌 애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입시를 지배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2개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쵸? 2022학년도는 몇 개 차이가 났는데? 7개 차이가 났는데 2개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2022학년도의 국어의 지배력만큼 2023학년도의 수학의 지배력이 강하지 않더라고요. 되셨죠? 네. 근데 이게 2024학년도에 오니까 다시 국어는 17개인데 수학도 15개예요. 그럼 국어의 지배력이 높아졌겠죠? 하지만 2022학년도만큼 높진 않죠. 이걸 저희끼리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국어로 수학을 다 덮을 수준은 안 된답니다. 2022학년도는 국어로 수학을 다 덮었던 거거든요. 수학을 좀 못 봤어도 국어로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가 5개나 더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럼 올해 수능은 국어가 8개고 수학이 13개니까 수학이 5개가 더 많잖아요. 그럼 수학이 지배적이 될 거고 그리고 2개보다 훨씬 많으니까 수학이 뭔가 좀 접을 수 있는 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건 1등급만 그렇다. 2등급 보세요. 똑같잖아요. 3등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착시라고. 저 위에 걸 가지고 밑에까지 보는 착시란 말이죠. 물론 이걸 1, 2, 3등급을 다 묶어서 보면 1, 2, 3등급을 다 묶어서 보면요 21개 대 26개니까 1, 2, 3등급을 다 묶어서 보면 수학이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 5개는 1등급에서 생긴 5개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4, 5등급을 보면 4등급에서는 국어가 하나가 더 많아. 역으로. 되시죠? 네. 그리고 5등급에서는 수학이 2개가 더 많고. 그러니까 저런 구조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한 거냐면은 1등급에서는 국어 변별력이 수학 변별력보다 낮은 게 맞지만 2등급 아래부터는 전부 다 뭐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국어 변별력, 수학 변별력이 거의 유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 탐구가 중요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를 따져봐야 되는 거냐면 국어 반영률이 높은 학교와 수학 반영률이 높은 학교에 따라서 내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역별 반영률이 훨씬 중요하다. 영역별 반영률이 훨씬 중요하고 정말 부탁드리건데 등급은 정시 지원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셔가지고 2, 3인데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2, 3위 안에 엄청 많은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그렇게 구조로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영역별 반영 비율의 유불리하고 표준 점수와 100분의 1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되셨죠? 그리고 탐구가 아까 이제 원점수 등급이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탐구 최고점, 그러니까 저것도 만점의 표준 점수죠. 만점의 표준 점수인데 저 최고점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원점수 평균이 뭐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낮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원점수 평균이 낮으면 시험이 뭐였다고 하니까 어려웠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2024학년도 사회탐구는 다 웬만하면 6으로 시작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2025학년도 사회탐구는 6으로 시작하는 게 2개밖에 없잖아요. 다 7로 시작하는 거니까 저게 되게 어렵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뭔지 되시죠? 그리고 2024의 과탐은 원 4과목이 전부 다 70을 못 넘었어요. 되시죠? 네, 근데 올해는 이제 물원 화원은 아니지만 생원 지원은 다 70을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많아봐야 뭐 3번이나 4번 정도 수능을 보신 분들이 갈 거기 때문에 저희처럼 오랫동안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과가 올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생윤하고 사문의 최고점을 더한 게 생원하고 지원의 최고점을 더한 것보다 높은
높아요.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생윤하고 사문을 더하면 148이거든요. 근데 생원 지원을 합치면 지금 71, 74니까 145배요. 그러니까 사탐 최고점이 과탐 최고점보다 더 높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게 좀 예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유는 사탐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탐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애들이 사탐 하나, 그러니까 과탐 2개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과탐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탐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고 등급 따기가 쉽다고 생각하니까 사탐으로 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만약에 뭐 과탐에서 3등급에서 2등급을 극복 못하거나 2등급에서 1등급을 극복 못하는 친구들이 넘어갔다. 그럼 그 친구들이 사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사탐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가는 거를 보는 5, 6등급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탐 5, 6등급의 친구들이. 그거 쟤도 가는데 나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탐은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사탐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5, 6등급을 했던 친구들은 과탐의 평균점을 끌어올렸던 친구들이에요. 끌어내렸던 친구들이에요. 5, 6등급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과탐 평균점을 끌어내렸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라지니까 과탐 평균점이 뭐예요? 올라요. 그럼 과탐 평균점이 오르니까 과탐 최고점, 평균점 최고점은 뭐 하게 돼요?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사탐에 가서 공부 안 하고 당연히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헐렐레 있으면 그 친구들이 사탐 평균점을 뭐 하게 돼요? 평균 원점수를 깎아내리게 되지. 그러면 사탐의 평균점 최고점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탐 안정화에 기여하는 거죠. 자기들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우려가 돼서 사탐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넘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고 영어를 잠깐 먼저 볼게요. 영어를 먼저 보면 영어가 저렇게 6.8% 정도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영어 1등급이 4% 중반을 넘냐 못 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4 수능이 4.5% 중반을 넘었죠. 4.71%니까 4.5%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4.5%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연대처럼 1등급과 2등급의 점수가 큰 곳이 통크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연대를 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국수탐 점수로 연대 가능한 아이들이 있을 거고 걔들의 영어가 1등급이어야 되는데 연대는 1등급과 2등급 점수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2등급이 지원하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연대는. 그래서 2등급이 연대는 떨어지는데 서울대랑 고대는 붙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랑 고대는 2등급의 점수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국수탐 점수로 연대급이 되는 애들 중에 영어 1등급인 애들 숫자가 연대 정원보다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어 1등급이 4.5%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국수탐 점수로 연대급이 안 되지만 영어를 1등급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연대를 써서 붙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게 4.5라는 숫자예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6월달에 1%대가 나왔잖아요. 영어가. 그래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6.8%인데 7% 전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나오면. 7% 전후가 나올 것 같아서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